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건설관리과, 도로시설과, 교통정책과, 건축과, 축대과, 환경과, 자연순환과,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 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정청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관 부서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태환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이영선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유윤상 기반시설팀장입니다. 형인우 하천시설팀장입니다. 문병준 하천관리팀장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에서 20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현황입니다. 건설관리과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3건, 부서 소관 1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 현황입니다. 권고사항은 1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3쪽 사업 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2021년 사업입니다. 12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13건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중인 약산천 정비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2021년 6월 14일 실시 설계를 착수하여 2025년도까지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4쪽 2022년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7건의 사업 중 2건은 완료하였고 5건의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5쪽 국민권익위 위원회 지적사항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및 정산 현황, MOU 체결 및 이행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6쪽 투자심사 처리 및 예산 확보 현황, 투자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 이행계획 및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7쪽 공유재산 건물 현황입니다. 금강면, 복지회관 등 총 10개소로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 현장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8쪽에서 9쪽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건설관리과는 기술자문위원회와 소하천관리위원회가 있으며 2021년에 12회, 2022년에 3회 개최하였습니다. 각 위원회별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각종 위원회별 위원 공모 실시 현황입니다. 2022년 7월 안성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준의 개정으로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을 20명 내에서 30명 이내로 증원함에 따라 10명의 위원을 추가 위촉하고자 공모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2쪽 업무 추진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부서 운영 및 시청 업무 추진부로 22건 425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집단 민원 현황 및 처리 결과입니다. 2021년에는 마을 안길 통행 방해 관련하여 총 3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1건은 수사 의뢰, 1건은 원상 회복 진행 중, 1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2022년 민원 사항은 1건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에서 13쪽 진정 및 민원부로 반려 처리 현황입니다. 진정 민원은 2021년도 1건으로 해결 완료했고 불호사항은 연도별 각 한 건이 있었으며 반려사항은 총 17건으로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입니다. 국유재산 사용허가 등 6개의 민원 업무에 대해 총 251건을 보완 지시하였고 192건 이행,
59건은 불이행하였습니다. 다음 재난기본소득 지급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5조 코로나19 관련 부서별 지원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공사 하도급 현황은 총 5건으로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에서 17조 공사사업 관리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삼박골 소하천 재해복구 사업 등 29건, 2022년도에는 비법정 교량 유지 보수 공사 등 2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추진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조 복지회관 시설 유지 관리 현황 및 이용 현황입니다. 시설 유지 관리 현황으로는 고산면 복지회관 옥상 방수 공사에 한 건이 있었으며 이용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에서 28쪽 주민수건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보계면, 상삼리, 상강마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등 총 208건의 공사 중 199건을 완료하였고 9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미설치 마을 현황으로 현재 28개 마을에 신축 부지 확보로 인해 마을회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30쪽 안성시 관리 수리시설 개보수 현황입니다. 2021년은 북자 저수지 수해복구 사업 등 4개 수의 저수지에 대한 보수 보강 사업을 완료하였고 2022년은 저수지 비상수문 설치 사업 등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성시관 내 골프장 관계용수 사용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1쪽에서 40쪽 농로 및 용배수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21년 현황입니다. 공도 신용정에서 합성청 간 용배수로 정비공사 등 총 150건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 현황입니다. 야천마을 농로 확포장 공사 등 총 79건으로 일중면 방출이 오방마을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를 제외한 78건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1에서 43쪽 하천 편입토지 미보상 현황입니다. 2021년도부터 현재까지 지방하천의 보상 신청 건수는 총 86필지 78,549평방미터로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천 내 불법행위 단속 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쓰레기 투기, 불법 내용, 취사 행위 등 총 633건의 불법 행위를 단속 및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4에서 64쪽 전문 건설업체 등록 현황입니다. 관내에 등록된 전문 건설업체 수는 388개 업체이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질의 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네. 저는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하나는 소규모 주민 수건 사업인데요. 네. 요거는 혹시 주민들이 민원 사항을 접수하셔서 운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여기 건설관리과 자체에서 마을별 계획을 세우셔서 운영을 하는 건지요? 소규모 주민 수건 사업은 이제 대체적으로 시민들께서 읍면동에 이제 건의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 읍면동장님께서 저희한테 이제 직접 건의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고요. 또 이제 민원 사항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시가 이제 직접 현장 조사를 해서 저희가 사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주민 수건 사업을 하다 보면 네. 이렇게 조각조각 이루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로 봅니다. 근데 네. 이게 이제 저희도 이제 얘기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 부분이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연속적으로 좀 이어져서 마을 전체가 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있을 텐데 분명히 띄어지는 그 빈 구간도 있겠고 또 어떤 공사 같은 경우는 겹쳐지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선 예산 절감을 위해서라도 지금 면장님께서 주축이 되셔서 뭔가 마을의 일반적인 계획들을 뭐 물론 뭐 5개년 계획을 세워도 좋고 3개년 계획을 세워도 좋고 뭔가 이게 장기 계획을 하나는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서 이게 이루어지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 방법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네. 두 번째는 이제 하천 내 불법행위 단속 현황인데요. 네. 지금 페이지 43페이지에 보니까 2021년에 427건이고 올해가 206건입니다. 근데 보니까 경작, 그 다음에 인공 구조물 설치, 쓰레기 투기, 금지구역 내 낚시 및 야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합해서 한 427건이 작년도에는 일어났다라고 보면 네. 여기에서 조치를 해서 원상회복 통보를 하거나 경작 금지 뭐 표지판도 설치하고 구두개도를 하시면 이게 어느 정도 이행률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거의 이제 그 경작 금지에 대해서는 거의 한 8, 90% 정도 이행률이 있을 것 같습니다. 8, 90% 정도의 경작.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말씀하신 게 뭐 인공 구조물이나 뭐 쓰레기 투기 이런 건 저희가 이제 거의 그때 이제 바로 조치하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거의 완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구두개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실제 이행이 됐는지 여부까지 확인을 하시는 겁니까? 네. 예. 그러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또 공문으로 발송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게 2021년도에 일어났던 일과 2022년도에 일어났던 일이 그러면 반복돼서 일어난 이 민원은 한 몇 % 정도 됩니까? 네, 그거는 팀장님께서. 네, 위원장님. 하천관리팀장 문호주입니다. 그 2021년도 427건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경작이었고요. 올해 이제 또 불법사항이 이제 발생하는 건데 동일 위치에서 이제 발생하는 거는 지금 현재 한 3년 정도 계도를 해서 한 20에서 30%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20에서 30건 정도는 다시 또 구두개도가 들어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20에서 30건 정도가 재발이 되는 이유가 혹시 뭐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사실은 하천의 경작은 그 제방의 도로변하고 이제 하천변 사이에 조그맣게끔 있어가지고 콩이나 이제 팥 같은 걸 심어서 깨나 그런 걸 심으신 분들인데요. 거의 앞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거기를 놀리지를 못하시고 계속 경작을 하시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그거를 어떻게 행정 처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두 계도를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본 의원이 하천 주변을 좀 돌아봤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비가 좀 많이 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 전에 가보니까 그 하천 인근이 뚝방 같은 경우도 밑에가 제방공사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런지 발을 디디면 훅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할 텐데 저기다 콩은 어떻게 심으셨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조금 가졌었습니다. 근데 안전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경작지라고 하더라도 어떤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좀 이거는 계도를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 같으신 경우는 땅 놀리는 거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라도 좀 어차피 비 올 때만 피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어른들이시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사고도 좀 생각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그거는 경작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좀 더 나은 건지 뭐 편마를 설치를 하시던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계도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얘기 드렸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중섭 의원님. 예, 제가 그 수변 공원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화장실을 중간중간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그래도 수변 공원의 화장실 관리를 잘 관리하고 있다. 근데 이제 이 관리 업체는
어디 업체에 위탁을 합니까? 이건 팀장님께서. 예, 하천관리팀장 문명준입니다. 그 저희가 전체 그 수변공원에 화장실이 5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만요. 예. 5개소가 있었고요, 전체. 예. 그 관리 업체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간제 근로자분이 이제 하셨는데 그게 이제 관리가 너무 부실하다 보여서 그 관리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정을 해서 예. 선정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그분들이 그 선정 기준은 그 매일 365일 일 2회입니다. 그걸 해줄 수 있는 업체가 사실상 그 뭐지 요 업체 하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 금액 범위 내에서 계약이 된 상황입니다. 아, 예. 뭐 다른 뜻은 아니고 제가 이제 공원을 자주 운동을 다니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화장실을 진짜 가다 보니 관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저희가 이제 저 선거 때나 이렇게 지금 저희가 이제 활동할 때 보면 대형 건설 현장들이 있습니다. 대형 건설 현장에 보면 토목공사 공사를 하고 있다가 스톱된 데가 상당히 보이더라고요, 눈에. 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 대형 공사장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저희 이제 건설 관리과에서는 이제 주로 하천 위주로 이제 공사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도로 분야에 대해서 이제 도로 또 시설과에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 이게 이제 임야나 뭐 이런 택지 개발 이런 이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저희가 이제 지구단이나 개발행위로 허가가 되기 때문에 거의 이제 도시정책과하고 이제 그 산림 쪽에서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저 하나 더 여쭤볼게요. 보통 저 우리 소방도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공장이나 창고나 뭐 이렇게 지면 이게 하기 전에 그 도로 폭이 그 3m 이상 정도 돼야 되죠? 기준이. 네, 지금 저 통상적으로 저희가 저 개발행위 지침에는 이제 3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 안성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부터 저희가 이제 포장된 도로의 폭이 3m로 돼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 도로를 일부 이제 완화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차량 통행이 진짜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피행로를 설치해서 그렇게 이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지금 소방도로가 이제 빨리 뭐 화재 시에 네. 접근이 용이하게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 기존의 3m 도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도로폭이 좁은데 네. 그런 그 도로폭 좁은 것을 좀 확보를 더 해서 소방도로를 안전하게 네. 긴급하게 대처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뭐 의원님 뭐 말씀에 제가 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예산이 수반되기도 하고, 또 저기 토지 소유자에 대한 그 동의나 또 지작물 이걸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확장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한데, 아무튼 저희도 최대한 이제 3m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적극적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지난번 우리 저 존경하는 우리 최호섭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 신축 마을회관이죠. 네. 마을회관, 뭐 네. 노인정 네. 이런 지금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니 한 28군데가 지금 뭐 신축을 할 예정인지 보수할 예정이라고 저 들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현장에 가보니 건축 비용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자재비 상승이 됐는데 네. 이 현실에 이제 부합하지 못한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번서부터는 좀 그 공사비를 네. 평당 단가라나 같은 단가를 좀 상향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이제 그 부분도 지금 저 실질적으로 지금 저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을 이제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지금 이제 거의 그 사업비를 경로당 부분에서 거기 이제 그쪽 이제 해당 과에서 많이 이제 사업비를 지출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현실적으로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아마 회계과 같은 경우도 자재비 상승 요인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들한테 그 공사비 증액되는 부분도 상당히 보고되는 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그쪽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상향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마을회관을 네. 신축할 때 네.
자부담금이 몇 프로나 들어갑니까? 팀장. 네, 건설행정팀장 이영선입니다. 자부담금이 평당 150으로 해가지고요. 그 금액을 넘는 부분은 다 자부담을 하시는 건데, 지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요즘 그 운영 보조금이 경로당으로 돼 있어야만 지급이 나가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요즘은 마을회관보다는 경로당이랑 마을회관 같이 하는 걸로 나가서 그 사회복지과 쪽하고 똑같이 보조금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150만 원이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네, 제곱미터당 150이요. 죄송합니다. 제곱미터당 150. 자, 그러면 쉽게 설명을 해서 1억입니다. 공사비가. 그러면 자부담금이 몇 프로입니까? 그 제곱미터당에 따라서 다르다고 봐야 되는 거니까요. 네. 초과분에 대해서만 자부담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보통 통례적으로 예를 들어서 총 금액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보통 자부담금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램? 그 30평 기준으로 그럼 한번 제가 네. 계산을 안 해봐가지고. 안 해보셨어요? 네네. 자, 한번 계산 좀 해주시고. 네네. 자, 저는 이제 본의원은 그런 겁니다. 자부담금률을 좀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긴데 그 왜냐면 마을에서도 마을 행사다 무슨 축제다 뭐다 하다 보면 사실 비용 발생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왜냐면 본인 자부담금을 줄여달라는 게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통례적으로 이게 자부담금을 좀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저희가 퍼센티지를 낮춰주면 되거든요. 저희가 뭐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뭐 나름대로 부담금을 사실 뭐 저희가 시에서도 좀 낮춰주면 큰 문제가 없는 거로 좀 판단하는데 그게 뭐 조례에 잡혀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이제 보면 통상적으로 이제 저희가 전체적으로 기준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이제 계속 저희가 상향해서 올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이제 물가 상승률 쪽하고에 대한 그 조금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그 해당 과하고 협의해서 다시 이제 소면이라서 지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그럼 그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집단 민원입니다. 12페이지 보니까 그 뭐 여기 뭐 집단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이거 내용을 가만히 좀 보니까 쉽게 이런 거죠. 전에 저 TV에서 많이 봤는데 언론에서도 봤는데 길 한가운데다 자기 터라고 해서 경계를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네. 결론은 미불용지죠. 이게. 예, 그렇게 보이는데 이게 맞습니까? 되게 이제 마을 통행 방해권은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토지 소유자가 또 사유지다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또 법으로도 제재하는데 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제 아마 그 마을에서도 서로에 대한 그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 안성시에서도 저 나름대로 이거에 해결 방법이 있다고 좀 보는데 해결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도로 편입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을 실시하고 있는데 또 문제는 이제 어떤 해서 발생이 되냐면 우리 이제 공익사업법에 의해서 도로를 지금 이제 보상을 만약에 저희가 드리면 전이 만약에 전으로 돼 있으면 이게 100만 원인데요. 근데 지금 현황상 도로로 돼 있으면 도로로 평가를 해서 우리가 보상을 주기 때문에 이게 보상비가 3분의 1로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보상을 받아 가시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가 이제 법에서 제도적인 맹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법령 개선을 건의하는데 그거는 이제 법에서 바꿔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어려움을 갖고 가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도시계획 도로로 시설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 추진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사업비가 좀 많이 확대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주민들 간의 갈등을 유발시킬 필요가 없거든요. 네. 지금 말씀은 그냥 쉽게 설명을 제가 들어보니까 도로로 현황을 쓰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개인 소유권 아닙니까 사실 그 땅이 도로가 네. 그게 도로가 아까 말씀드린 도로 부지이기 때문에 현실 보상 단가가 낮기 때문에 네. 지금 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자체적인 해결 방법이 전혀 없다는 얘기네요. 지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이제 설득을 하죠. 토지 소유자분들한테 네. 저희가 보상을 드리면 그 보상금을 수령하시면 좋은데
그거 자체를 이제 꼬리시고 또 개인적인 이제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저희가 해결하는 데 사실상 다소 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자체를 조례로 어떻게 해서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거 부분은 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가 이제 법에서 저희가 보상을 주려면 지금 현재 이제 마을 안길이나 그 소규모 도로를 이제 국토법에 의해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을 해서 시설로.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그 절차를 이제 실시계획 인가나 다 받아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해서 보상 주는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이제 광범위하다 보니까 아직은 저희가 지금 거기까지 행정력이 좀 미치기에는 좀 다소 미흡한 상황이 있는 거죠. 예, 잘 알겠고요. 하여튼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 같은데 네. 여하튼 간에 주민들 간의 갈등을 자꾸만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네. 적극적인 행정이 좀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네. 국장님께서 한번 더 노력하셔서 네. 담당 부서랑 노력하셔서 어떤 해결 방법을 한번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우섭 의원님. 네, 뭐 간단하게만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 그대로 이제 집단 민원 관련돼서 네. 뭐 교통 방해나 뭐 이런 문제 있었는데요. 네. 제가 보니까 민원 하나가 지금 들어와 있는 게 있어서 네. 지금 그 이연리 쪽 마을 그 안길 네. 통로에 혹시 민원이 들어와 있나요? 이연리 쪽에? 네, 담당. 건설행정팀장 이영선입니다. 지금 뭐 다수 민원으로 들어온 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다수 민원은 없고. 예. 민원은 있어요? 그런 민원은 혹시? 제가 지금 양성면 쪽에 몇 군데 들어온 거는 있는데 이현님 쪽에 있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좀 있는지 좀 추후라도 좀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 산책로 관련돼서 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게 이제 민원들이 엄청 많은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승두천 하류 구간 지금 쌍용 플래티넘 아파트가 23년지 12월 입주 예정인데요. 그 연계해서 우리 하류 구간 승두천 산책로 이거 추가로 지금 공사가 지금 진행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여기? 그건 해당 팀장. 하정관리팀장 문명준입니다. 승두천 하류구간 쌍용 플래팀 홈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약 한 280건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때 승두천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했는데요. 승두천에 대한 부분은 전체 한 3km 구간이 보축 구간이고 약 사업비는 한 140억 정도가 치수 사업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친수 사업까지 포함을 하면 한 300억 정도가 들어갈 예정이라서 요번에 또 경기도에서 공모전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신청을 한 상태고요. 오늘 저희가 이제 가서 PPT 발표 자료로 해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이요? 예. 그래서 이게 민원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일단은 주민들이 불편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공도의 승두천이 걷기가 좀 좋아요. 근데 이제 항상 거기 잘려 있어서 시민들이 계속해서 민원을 좀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하여튼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공모사업도 좀 따내시고요. 네. 그래서 좀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한 가지 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KCC 스위첸하고 우리 공도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블루밍 인접한 유천 경우도 민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들어온 거죠? 예. 그래서 요 계획이 지금 있어요. 이거는. 하정관리팀장 문명준입니다. 네네네네. 승두천하고 이제 유천은 지류가 약간 이제 분류가 돼 있는데요. 유천
T하고 지금 그 위에 구간 상류 구간을 말씀하시는 건데 예. 지금 현재 저희 유천 쪽으로는 별도로 계획은 없지만 그 민원사항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별도로 저희도 한번 다시 이번에 친수공간 타당성 요구에 반영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일단 지금 이거 지방하천 경우에는 도하고 또 협의도 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또 뭐 이게 안성시 지금 2022년 하천 친수공간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 수립 지금 하고 있나요? 아니면 다 예, 끝났나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이죠. 이게 하여튼 돼서 좀 빨리 이런 것들도 지금 민원은 많은데 이것도 제기 안 하면 또 이거 빠뜨리는 거잖아요. 예, 일단은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좀 해서 우리 뭐 공도 주민들이 마땅하게 이렇게 산책하고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우리 시에서 뭐 우리 시장님 공약에도 있잖아요. 10만 도시 공도 만드는데 그러려면 이런 시설들 주민 편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시가 좀 책임지고 이런 것들은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승혁 의원님. 예, 최승혁 의원입니다. 저도 승두천 관련해서 조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최우섭 의원님과 조금 다르게 이 장마철 집중호우 시 저희 안성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 중 한 곳으로 승두천을 꼽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좀 개선 방안은 조금 생각해 두신 게 있을까요? 안성시에서. 하천관리팀장 문호준입니다. 승두천 관련해서 그 말씀하신 내용은 2008년도에 침수 피해가 그러니까 침수로 인해서 용두리 지역이 침수된 지역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까지 침수 피해는 없었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승두천은 전체 3km 구간이 보축지구고 취소 사업만 한 140억 정도가 드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 공모전 아니면 경기도 하천과하고 유기적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사업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만 봐도 저희 안성에는 다른 지역보다는 장마가 조금 덜한 편이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다른 지역만큼 저희 공도에 내리게 된다면은 이 승두천은 상태가 심각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번에도 사실 위험한 상황까지는 갔었거든요. 제가 쭉 돌아봤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저희 공도 승두천에 좀 피해가 없도록 개선을 좀 할 수 있는 방향을 조금 더 고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황현희 의원님. 네, 저기 하천 편입 토지 미보상 현황이 있는데 이거 그 보상 들어간 지 꽤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보상이 안 되는 이유랑 혹시 보상 청구권 소멸 시효 연장하시는 건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우리 하천 편입 토지는 지금 우리가 이제 하천으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유지에 대한 걸 저희가 이제 보상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거는 이제 소유권에 이제 우리가 보상은 그 토지 소유자가 그 적정한 시기에 하시면 거의 이제 보상을 드리는데 그 부분도 아까 저기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도 하천에 편입된 토지도 또한 이게 전체적으로 보상가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또 그 부분도. 그래서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상은 계속 하는데 이제 토지 소유자가 이제 신청을 좀 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아, 보상가의 3분의 1 수준이어서 그러면 신청을 안 하시면 이거는 그 국유지로 저기 안 되는 건가요? 그 이제 하천법에 보면은 하천 구역에 편입된 거는 이제 국유지로 본다 이렇게 이제 법에 명시가 돼 있는데 소유권은 어차피 개인 소유지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보상을 하는 게 맞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결국은 이게 이제 보상가에 대한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는 그래서 최대한 그 지금 이제 미불용지에 대해서 소유자를 찾아서 계속 이제 보상을 요구를 저희가 이제 신청하라고 홍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오래된 토지이다 보니까 이제 토지 소유자가
불분명한 사례도 좀 있고 그건 좀 어려운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보상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그거는 제가 수시로 그냥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면 되기 아, 때문에. 수시로 그냥 네. 뭐 청구권 연장 그런 거 필요 없이 예, 예. 신청만 하시면. 예, 예.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게 그 하천 내 불법 행위에서 낚시 금지 구역이라고 있는데 안성의 낚시 금지 구역을 찾아봐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혹시 있는 건가요? 하천관리팀장 문명주입니다. 안성에는 낚시 금지 구역 행위로 해서 별도로 고시한 지역은 없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 낚시 금지 구역 내 낚시 및 야영이라는 건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천변에 낚시 행위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단속을 해서 그러니까 낚시 하시면 안 된다고 이제 계도를 했던 사항입니다. 금지 구역은 아닌데 예. 낚시 자체는 하지 말라고 하는 건가요? 하천법에 보면은 낚시를 행위를 할 때 떡밥이나 수질 오염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낚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금지는 하진 않지만 제한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천변 이렇게 시설물이나 이런 거 관리하거나 그러는 게 다 여기 건설관리과 소관인가요? 하천변 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저희 관리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안성천 저기 요 시가지에 있는 안성천이 참 좋은 자원 같아요. 주민분들 저녁에 산책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낚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문제가 이제 그 애견들 대변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여기 보니까 그 친환경 하천 명예 감시원 뭐 이런 것도 관리하시는 것 같은데 예. 네, 그런 부분들 좀 많이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근 의원님. 네, 정태근 의원입니다. 제가 이 행감 자료를 처음에 이제 준비할 당시 네. 이제 어떤 부분을 좀 추가했으면 좋겠냐라는 질문에 이제 미리 자료를 주실 때 제가 전문 건설 업체 등록 현황을 좀 넣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왜냐면은 처음에 이제 공사건으로 좀 문제가 발생을 좀 했죠. 그 국장님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까? 전혀 모르셨습니까? 지금 수의계약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네. 공사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발생했던 거 네. 알고 계셨죠?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왜 공사가 전문적이지 않는데 네. 왜 전문적이지도 않는데 여기에 수의계약이 갔을까? 네. 그리고 왜 업체를 알려달라는데 그 업체를 밝히지 못할까? 네. 그 밝히지 못한다는 건 뭔가 뒤가 구리다는 게 있다는 그렇게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요번에 그 행감 자료 네. 이거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제가 이제 이걸 요청을 했습니다. 전문 건설업체 등록 현황을 네네. 좀 요청을 했고요. 의아했던 거는 여성 기업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안성에 그 왜 전문적이지 않은데 수의계약을 줬느냐라고 이제 했더니 여성 기업이 없대요. 여성 그 전문 기업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알고 싶어서 전문 건설업체 등록 현황을 받았습니다. 네네. 그런데 여기 지금 받았는데 이제 22년 7월 31일 자라고 되어서 왔는데요. 여기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여성기업 여부 자료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여성기업 여부는 자료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냥 우리 안성시에서 준 수의계약, 입찰, 조달 그냥 다 싸그리 공사라는 공사는 달라고 했습니다. 양이 좀 방대하겠죠. 그래서 출력하기보다는 이제 제가 이제 파일로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보는 부분 중에서 제가 좀 이상한 부분을 좀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246번입니다. 제가 이상한 부분들을 좀 발견한 게요. 246번 좀 봐주십시오. 등록업체 중에서. 네. 시온 펌프 시스템입니다. 대표는 이현희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네. 등록 기준일이
등록 기준일이 그 사업자 네. 등록 일자가 2019년 12월 16일입니다. 네네. 상하수 설비 공사죠. 네네. 아, 그런데 바로 저희가 이제 시의원이 되고 나니까 이해충돌 방지법이라고 그 어떤 시의원이 되고 어떤 정보를 알고 이래서 사업을 해갖고 돈을 불리거나 재산을 네. 이러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 또 그것이 저의 최측근들 지인들 가까운 네. 하다못해 선거 때 그 사무장을 맡아준 사람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제 하다못해 뭐 예경사에 부주금 하는 거 요것도 방지가 돼 있는데요. 제가 참 이상한 걸 봐서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표는 이현임님인데 19년도에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 하나 제가 명함을 좀 확대해 왔는데요. 여기에 시험본부 시스템 이사 강우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네. 이분 금강면 이통장단 협의회 회장님이십니다. 네. 그런데 이분 이사세요. 네. 이거 지금 이사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선거도 참 열심히 하셨습니다. 이거 이해충돌 방지법에 안 들어갔나 모르겠습니다. 참 의혹입니다. 이분이 금강면에서 뭐 이 공사는 언제면 시작이 될 거고 여기는 보상을 언제 줄 거고 다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보를 가장 먼저 아실 수 있는지. 네. 두 번째입니다. 67번 봐주십시오. 주식회사 아트뱅크입니다. 네. 대표는 손미호. 사업자 등록 일자가 2014년입니다. 9월 12일. 지금 이 손미옥 대표가 27인가 8살입니다. 그럼 2014년도면 20살이에요. 뭐 20살에 물론 사업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안성시가 제가 그래서 그 이전에 같은 동업종을 하는 사람들이 등록된 데가 너무 없나 하고 여기 다 살펴봤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근데 20살짜리한테 수의계약을 줬다고요? 어떤 도대체 인맥이 있길래 어떤 그 든든한 동아줄을 붙잡고 있길래 20살짜리가 20살 되는 사람이 관에 들어와서 강금공사 그것도 수의계약을 입찰이라면 능력으로 땄다니까 그렇다고 치자고요. 네. 수의계약을 받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참 이게 이해충돌이 있는 건지 대가성인지 이게 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97번 봐주십시오. 97번 보세요. 주식회사 JR입니다. 대표는 아까는 김소연이었죠? 아트뱅크는 김소연입니다. 대표가. 그 20살짜리 대표 김소연. 이름이 헷갈렸습니다, 지금. 제가 너무 흥분을, 지금 이 손이 덜덜 떨립니다. 이 보는 순간 막 이게 진정이 안 돼요. 자, 97번 주식회사 JR. 대표 손미호. 업종이 포장공사업, 습식 방수공사업. 등록일자가 2020년 2월 19일입니다. 자, 이분은 바로 좀 전에 67번 말씀드린 주식회사 아트뱅크 그 김소연 대표의 어머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원래 아트뱅크 대표였어요. 딸한테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딸이 20살에 등록을 해가지고 이제 딸이 사업을 2017년도부터 참 활발하게 많이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어머님이 이제 집에서 살림이나 하는 줄 알았더니 지금 저는 용역업체만 하고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왜? 집행부에서 들을 때도 제가 용역업체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전체적인 제가 건설 전문업체 등록 현황을 받았더니
엄마가 버젓이 2020년도에 주식회사 JR이라는 포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을 하는 이 업종을 또 등록을 했습니다. 공사 엄청 많이 받아가셨더라고요. 뭐 거의 10억 가까이 되는 그 금액을 받아가셨는데 2020년 이후로요. 수의계약하고 요 관급만 얘기한 겁니다. 일반 공장들 거는 나오지도 않으니까. 그런데 여기 또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름은 없더라고요. 가구점입니다. 무슨 가구인데 김재한 대표입니다. 가구점이 그런데 왜 공사 외주를 받아갑니까? 가구점에서는 가구 팔아야죠. 공사 외주가 가능합니까? 또 모르지. 또 이제 뭐에 의해서 또 가능할 수도 있다고 또 막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전문 업종들은 다 제쳐놓고 새롭게 신규로 등록하는 데들은 마구마구 일감들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323번 좀 봐주십시오. 조경식재 공사업입니다. 조경식재 공사업인데 저는 이분은 열대식물 키우는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여지껏. 황상열님이라고 대표님이.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안성에서 열대 과일이 나오니까 참 좋다. 이런 것들은 정말 활성화시키고 많이 알려야 되겠구나라고 얘기했고요. 또 거기에 안성시에서 예산도 많이 지원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열대 과일을 안성에서 하우스에서 농사져서 만들어낼 수 있는 업을 하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우리 시 차원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지원할 수 있다면 해가지고 활성화시켜야겠죠? 근데 물론 이제 사업자 등록하는 건 자유입니다. 자유국가에서 사업자 등록하고 뭐 그러는 게 어떻게 맞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분이 또 이제 조경식재 공사업을 또 하신다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정말 근데 이분도 역시 선거에 많은 도움을 준 게 SNS 상으로도 역시 특정이라고 그냥 아예 말하겠습니다. 우리 안성시장님 선거운동을 열심히 도우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새롭게 등록했습니다. 자, 선거에 가입한 사무장도 6개월 동안 한마디로 애경사에 봉투 하나 내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이런 거는 문제 안 됩니까? 저희 의원직 관두면 3년 동안 여기서 아는 정보로 아무것도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 사무장 한마디로 선거운동 도왔는데 당선되면 사무장한테 좀 묻도 좀 해주고 고맙다 수고했다 하고 싶은데 마음밖에 줄 게 없습니다. 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안성시장님을 도왔다는 이 업체들 있지 않나요? 여기에 쫙 나와 있는 업체들 중에서 보통 과거부터 해오신 분들은 공사 없습니다. 제가 다 자료 받아봤는데 2017년 이후에 18년, 19년 이후로 계속 등록한 업체들은 다 수의계야. 입찰도 참 기가 막혀요. 운이 어떻게 좋으십니까? 입찰이 척척 돼요 그냥. 궁금한 게 있습니다. 입찰이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네. 금액이 써 있는데요. 네. 그 금액에 예를 들면 1억이에요. 네. 2억이면은 100%죠. 100%. 자, 100%가 넘으면 입찰이 혹시 안 됩니까? 100%가 넘었으면 글쎄, 입찰이 그 통화가 안 됩니까? 그 부분은 제가 뭐 자세히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어차피 입찰을 가면 설계 예정가를 놓고 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00%로 가면 네.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예산액이 100원이기 때문에 그게 넘으면 좀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좀 참 이해가 안 가요. 네. 왜냐면요. 넘는 건 기업 문제 아닙니까? 기업 사정인 거죠. 근데 네. 여기서 줘야 되는 돈은 100%가 넘으면 탈락이고 그럼 더 덜 받으면요. 그래서 더 덜 받는 건 왜 안 줍니까? 그래서 이제 부실공사 될까 봐요? 근데 제가 그래서 아까 저기 부의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제가 이제 입찰을 하면
이게 금액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기준을 정해놓고 저희가 이제 최저가를 정하고 뭐 거기서 또 85%에 낙찰되고 이러한 이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은 제가 뭐 여기서 정확히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회계과에서 이제 계약을 하고 저희는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제 모든 지금 이제 계약상은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부의장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요. 의구심이 솟는 수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해가 아닌 수사가. 이건 수사해야 됩니다. 왜? 금액 덜 쓴 데는 탈락되고 우리는 204B로 하겠다라고 금액을 제일 낮게 썼으면 아니 낮게 쓴 데다가 입찰 줘갖고 똑같은 무슨 자재 쓸 거냐. 한마디로 A, B, C, D 해가지고 무슨 자재 쓸 거냐. 몇 휘짜리 쓸 거냐 해가지고 똑같은 자재 아니면 더 좋은 자재를 썼는데 금액이 낮으면 낮은데 줘야죠. 그런데 왜 낮은데 떨어뜨리고 금액을 높게 쓴 데다 줍니까? 그리고 또 더 높게 쓴 데는 아까 지금 더 높게 쓴 데는 이제 그 사업비를 공사비를 그만큼 못 주니까 네. 저기 못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그런 그런데 부분은 아니요. 저 거기 궁금한 거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끊지 마십시오. 네. 제가 왜냐면 까먹어요. 제 머리가 별로 안 좋습니다. 제가 까먹어서 지금 이렇게 나가는 얘기가 끊기면 제가 할 말을 아까도 한번 그랬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얘기 잊어버려가지고. 그래서 막 다 메모해오는데 어저께는 제가 축제장에 가서 확인할 게 있어가지고 포도 축제 한 거 아시죠? 거기 가서 확인할 게 있어서 저기 잠깐 거기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잠깐 거기 다녀왔는데요. 이틀 동안 갔습니다. 끝까지 지켜봤어요. 거기에 뭐가 있나. 네, 이제 그거는 여기 부서 게 아니니까 다음에 이제 국장님들 다 간담회 해서 얘기해 드릴 부분이라 좀 확인했고요. 지금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금액이 높으면 더 좋은 자재를 써서 공사가 잘 될 것 같으면 물론 이제 기준 금액이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 다 받아 놓지 않습니까? 어떤 걸 쓸 것이고 어떤 공법으로 할 것이고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렇다면 더 좋은 거라면 좋은 걸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되죠. 근데 보니까요. 저는 전자 입찰하면요. 무조건 다 아주 완벽한 건 줄 알았어요. 신뢰가 100% 아니고 200% 신뢰를 갖고 있었습니다. 전자 입찰이니까 쫙 해가지고 딱 그 금액 쓴 대로 되겠지.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함정이 있더라고요. 함정.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공법, 금액. 어떤 공법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기업이 입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냥 속 시원하게 말하면 시장님이 누굴 좀 주고 싶어요. 어느 업체. 그럼 그 업체 딱 찍으면은 그 업체가 잘하는 공법으로 입찰을 올리면 그 업체가 낙찰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너무 의구스럽고요. 아무튼 이 전문 건설업체 등록한 기업들은 참 많은데 아주 오래전부터 2001년 90년도에 이미 등록하신 기업들도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수의가 됐던 경쟁이 됐던 이분들이 받는 거는 정말 없고 최근 들어서 2018년 이후에 이 건설업 등록을 하신 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운빨이 좋으신지 이거는 의구심이 아니라 한번 이 의구심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수사를 위해서 수사를 받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충돌 방지법에 연관된 건지 대가성 공사로 외주를 준 건지 이것은 철저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저도 한 번만 여쭤볼게요. 안성천이죠? 네. 거기 준설 작업 언제 하셨죠? 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퇴적물이 많이 쌓인 것 같더라고. 지나가시는 시민분들이 네. 왜 준설 작업을 안 하냐고 네. 그런 의견을 좀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많이 낮춰졌으니까 네. 이걸 한번 떠내야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잘 원활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예, 한번 검토해 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정통 의원님. 제가 너무 흥분해갖고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빼먹었습니다. 왜냐면 여기 이름만 살짝 써 있어갖고 제가 이 이름 아는데도 참 오래 걸렸습니다. 우리 전 의원이셨던 반인숙 의원님, 그분이 또 공사를 또 많이 했다고 소문에 의해서 저는 이제 카드라입니다. 못 봤습니다. 공사하신 건. 그거는 남편이 홍성우 씨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남편분이 홍성우 씨라고 하시네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용역업체를 인력업체를 한다고 했는데 공사를 참 많이 받으셨다고 합니다. 공사를 많이 받아갖고 하셨다고. 아니, 저희는 의원들은 일체적으로 이해충돌 방지라 여기 계신 우리 위원장님, 정천식 위원장님, 이중석 우리 운영위원 두 분 시의원님들도 공사업 하시는 분들이 다 사업장 놓고 나왔습니다. 제가요 심하게는요 어떤 얘기까지 들었냐면 운영위원장, 예? 이중섭 운영위원장 공사 많이 했다고 제보가 들어왔어요. 언론사에서. 제가 뒤졌습니다. 제가 안 봤을 것 같습니까? 제가 수의계약, 입찰 다 뒤졌습니다. 서류 깠어요. 완전히. 왜? 내 당이라고 싸고 돌았다고 할까봐. 참 허접합니다. 받은 거 보니까. 한마디로 아트뱅크 20살짜리한테도 밀렸어요. 예? 아이고 참. 네, 여기 의원 오려면 한마디로 돈 좀 갖고 올라와야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해충돌 방지인지 우리 전직 의원님, 네, 그분 남편 업체 이름이 안 나와서 업체가 아니라 대표 이름이 안 나옵니다. 제가 들은 제보, 제가 들은 얘기에 의하면 면대 뭐죠? 이게 면대로? 면대? 그죠? 면허 빌려갖고 공사 받는 거예요. 면대로 공사. 이분을 한다고 제가 참 여러 곳에서 제보를 받았습니다. 안 나옵니다. 여기 다 봤는데 없어요. 이름이. 어디다 성지셨는지 찾아줘. 예,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원칙대로 왜 청렴 뭐죠? 이해충돌 방지 교육을 시키지 말든가. 의원들 자유롭게 그냥 와서 아는 정보 갖고 돈 많이 벌어가게 하든가. 싱가포르처럼 공무원들도 공직자분들도 그게 좀 많이 줘갖고 시커먼 돈, 어두운 돈 손 대지 않게 하든가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그러면은 다른 업체들도 함께 벌어먹고 살아야죠. 무슨 소상공인을 위한 무슨 정책, 그 뭐죠? 저기다 집어넣는 거 돈. 그 카드 있지 않습니까? 화폐. 지역 화폐에다가 이 인센티브 넣어주는 거. 이걸로 제가 이거 없앴다고 공격, 이거 지역 화폐요. 여기다가 이거 넣지 말자고 20억씩 5년 동안 넣는 거 하지 말랬다고 공격 겁나게 받았습니다. 정말로 없는 사람들이 여기다 돈 넣어놓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여기다 100만 원씩 1000만 원씩 넣어놓고 10% 돌려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그렇게 많습니까? 안성에 살고 있는 우리 전 안성 시민들 중에서 몇 %나 되겠습니까? 정말로 잘 살고, 예?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청년들이 돌아와서 살고 싶은 안성 만들어 주시려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셔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